토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세요? 오늘따라. 아니, 요즘 어디 가든지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어디 뭐 회식 가도 항상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죠. 사실은 저도 이택수 대표 만나면 네. 질문 많이 하거든요. 카톡으로도 질문 많이 하고.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은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이건 정말 싫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니? 이런 질문이죠. 누가 되는 거니? 네. 하루에 몇 번 들으세요, 그 질문? 뭐 모임 가면 항상 듣는 것 같으니까요. 모임을 예. 뭐 일주일에 한 뭐 세네 번 정도 있으면 예. 뭐 세네 번 듣는. 세네 번한테 수십 명한테 듣는 네, 질문. 네. 누가 되니? 그럼 어떻게 답하세요? 아주 친한 분들한테는 속내를 드러낼 때도 있는데. 개인 의견이지만. 네, 대체로는 그냥 잘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면 예.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도 그리고 많이 막 있기 소문이 때문에. 퍼져나와.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이 사람 찍었다. 이러면은.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택수 대표, 입이 네. 무거운 이택수 대표의 여론. 오늘 첫 번째 여론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예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특검 시한이 2월 2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연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황교안 총리는 입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하겠다라는 움직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연장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죠. 특검법 개정안이 승인이 되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2월 28일 즉 특검 수사기간 마감 종료 시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이 바로 특검 기한 연장 문제가 됐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었는데요. 이번 달 28일이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9.7%. 특검 연장에 매우 찬성한다. 59.7. 찬성하는 편 7.8. 예. 그래서 합쳤더니 67.5%의 찬성 의견이 나타났고요. 67.5% 찬성. 그럼 반대하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매우 반대 16.2, 반대하는 편 10.5, 합쳐서 26.7%가 반대를 해서 대략 2.5배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67.5 대 26.7이면 이 정도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해석하나요? 대체로 66%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이상이면 압도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탄핵 인용 찬성 의견이 대략 7, 80%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보수 표심이 한 25%로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데 보수 표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겹쳐지네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특이한 부분 해석상 좀 주의할 부분 어떤 건가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 반대 의견이 많고요. 나머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냈는데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이념 성향별로는 모두 세 계층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고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은 10명 중에 9명꼴로 국민의당 지지층은 10명 중에 8명꼴로 찬성 의견이 높았고요. 나머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또 무당층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검 연장 해야 한다 쪽이 67.5 결과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대선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 기호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시죠. 2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 RDD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비율이었고요. 그다음에 총통화 7,833명 중에서 506명 최종 응답을 받아서 6.5% 응답률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뤄진 거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 어떻게 나왔을지 이번 주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이번 주 안희정 지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2.6%포인트 오른 19.3%로 2위를 기록했고요. 1위 문재인 전 대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0.2%포인트 빠진 32.7%였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1.2%포인트 오른 16.5%, 안철수 전 대표가 0.9%포인트 빠진 8.6%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문재인 32.7, 안희정 19.3, 황교안 16.5, 안철수 8.6, 이재명 7.0,
유승민 3.9. 그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오른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네. 안희정, 황교안.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안희정 지사는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에서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충청, 영남 그리고 40대 이상과 또 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 중도층에서 결집을 하면서 4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일간으로는 어제 21.1%까지 올라서 이번 주에 20%를 주간 집계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채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일매일 조사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간 집계에서는 어제 안희정 지사가 1%까지 올랐는데요. 20% 넘겼네요. 월요일이 17.5, 화요일이 19.4, 수요일이 21.1.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김정남 피살 사건 속보 때문에 어제 상승폭이 월요일에 31.7, 화요일 33.9였다가 수요일날 32.0으로 약간 빠졌거든요. 결국 그 김정남 암살이라는 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 후보는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민주당도 어제 기준으로 하면 소폭 빠졌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도. 근데 안희정 지사는 의외로 떨어지지 않고 올랐단 말이죠. 그 부분이 특이하다. 역시 보수층,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풍과도 무관한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근데 왜 또 떨어졌죠?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소폭입니다만 0.9% 하락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아까 행간에서도 나왔던 짐승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월요일 날 9.3에서 화요일 날 다음 날 7.9%로 1.4%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다시 좀 회복해서 8.2%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화요일 날 많이 좀 짐승론 때문에 빠진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였는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독이 된 것 단기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실제 대선, 그러니까 본선에선 어떻게 될 건가가 사실 더 중요한데 쭉 늘어놓고 다자 대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3자 대결, 양자 대결 해봤죠. 네, 조금 전 주중 집계는 2017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자동 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응답률은 7.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상대결 조사는 저희가 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총 14,308명을 접촉을 해서 1,003명 응답을 받았고요. 7%의 응답률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근데 그거 할 때 한 번에 좀 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만 읽어도 될 텐데. 네, 저희가 문항마다 다 달라.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개를 또 안 하면 걸려요, 또 안 하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빨리 읽어 주시고. 자, 3자 대결 가겠습니다.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세 사람이 붙으면 문재인 48.1, 황교안 25.6, 안철수 19.0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는 2%포인트가량 빠졌고요. 나머지 후보는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48.1, 황교안 25.6, 안철수 19. 이게 3자 대결. 자, 그러면 문재인, 황교안 양자 대결로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59.6, 황교안 28.9. 격차가 크네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격차를 나타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양자 대결로 가면서 9%포인트가량, 11%포인트가량 올랐고요.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3%포인트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11%가 갔고 나머지는 부동층으로 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물들을 3명 뽑은 이유는 각 당에서 좀 유리한 당의 후보가 될 것이 유리한 사람들 위주로 뽑은 거거든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49.7, 안철수 32.7. 지난주 조사에서는 53대 28.5였는데 소폭 격차가 줄어서 49.7대 32.7, 17%포인트 격차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49.7, 안철수 32.7. 그러면 만약 지금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 본선에 오른다. 이럴 경우도 가정해 보셨어요? 안희정 48.9, 황교안 23.8, 안철수 18.4. 아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가정됐을 때랑 거의 큰 차이가 없었고요. 아까 전에 48.1이었잖아요. 네. 근데 안희정 지사가 만약 된다 하면 48.9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한교안 권한대행도 25.6에서 23.8 좀 변동이 있는데요. 그런데 격차가 안희정 후보로 가정했을 때 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3자 대결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루어진 거고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그건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택수의 여론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택수 대표님, 네. TV에 자주 나오세요? 제가 3개월 동안 바쁜 일에서 못 나갔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조금씩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청취자 1439님이 네. TV에서 봤는데 이택수 대표가 배우 조진웅 씨 닮으셨네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